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과 철학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전망해보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화요일의 전문가는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자, 어떤 레전드의 시각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레전드는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요, 제가 이제 보통은 월스트리트의 곰이라고 하죠. 또 추세 매매 아버지라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1907년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닉이 왔었고요. 1929년도에 대폭락장이 왔는데 여기서 공매도를 통해서 1억 달러의 백만장자가 된 대표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하락장, 폭락장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또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제시 리버모어가 지금 말년에는 사실 뭐 인생적으로 불꽃 같은 생을 살다가 갔습니다만, 그의 인생보다는 그의 투자 기법 또는 매매 기법, 투자 철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특히 제시 리버모어 하면 그의 투자 기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다면 바로 피라미딩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 기법, 투자 철학은 월가에서도 크게 회자가 됐었는데요. 심지어는 트레이드 라이크 제시 리버모어, 그래서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 제시 리버모어처럼 매매하라, 이런 또 유행어가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도에 뉴 잉글랜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살 때 단돈 $5만 들고 보스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증권회사의 시세판을 만지는 사환으로 취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 대역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이 제시 리버모어는 증권가나 이런 월가에서 별명이 몰빵 꼬마 이렇게 났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거래를 하면 추세 매매로 들어가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거기서부터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라미딩 매매 전략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피라미딩 매매 기법이나 사례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피라미딩 매매 전략이라고 하면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점점 더 비중을 실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반대되는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에서 하락했을 경우는 계속 물타기 매매를 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면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한꺼번에 매수하지 않고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4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매수하는, 정고점을 돌파하면 또 40%를 추가 매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소위 물타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런 상대되는 개념을 불타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흙타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산타기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곰 제시 리버모어 보시면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07년도에 패닉장, 그 다음에 1920년도에 굉장히 역사적인 초강세장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1929년도에 폭락장이 왔습니다. 폭락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왔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장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1억 불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때 1억 불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20억 불 정도가 되니까 폭락장에서 그야말로 거부가 된 전설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제시 리버모어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과 같은 하락장 약세장에서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기법과 투자 원칙이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올해 한 해를 짧게 결산을 해보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인 3.1% 이하로 가는 2% 중반에서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 외환 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대니까 작년에 53만 명대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죠. 또 1인당 GNP, 국민소득이 2만 7천 불입니다. 작년도에 2만 8천 불보다도 오히려 소득이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이나 이런 경기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2016년도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은 지금 수출이 작년도 3분기부터 시작해서 5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부진하면서 생산과 투자 이런 쪽으로 줄줄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섰고 임박을 하면서 시장에는 벌써부터 3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 상황이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죠. 중국이 또 6%대 경착륙 우려가 나타나면서 지금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산업들, 지금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현저하게 노쇠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내수가 위축될 거는 불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1907년도에 아까 제1차 세계대전 때 패닉 현상, 앞두고 패닉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미국 월스트리트에. 그 다음에 1920년대 정말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호황기가 지나고 나서 29년도에 증시 대폭락이 오고 나서요.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대박이 났었던 전설적인 투자자다, 전설적인 트레이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오늘 개략적으로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1929년도에는요, 공매도를 통해서 1억 달러를 벌었어요. 예, 그래서 시장의 추세에 항상 어떻게 돼요? 거스르지 않고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라는 게 대표적인 투자 철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추세 매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라미딩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승하는 쪽에서 계속 포지셔닝을 쌓아서 늘려나가는 그런 매매를 했었고요. 비단 주식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두고 대표적인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나면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요. 손실이 나면 이거를 계속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내려가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비중을 실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수익이 나지 못하고 손실이 장기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 제시 리버모어면 이와는 반대로 수익은 크고 길게, 손실은 작고 짧게 가져가는 이런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 중에 대표적인 게 선도주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나가는 선도 업종,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선도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대장주라고 하는 거죠. 추세가 살아있는 선도 업종 중에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매매 타이밍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환점을 포착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는 강세, 약세로 보지 않고요. 추세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 그런 매매 타이밍을 계속 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제시 리버모어의 가장 큰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절대 돈을 잃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난
수익이 난 상황에서는 적당 부분을 차익 실현해서 일단 계좌에서 빼놓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한꺼번에 소위 100% 투자, 집중 투자, 우리가 말하는 몰빵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분할 매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서 매수 비율을 정해둬라라는 대표적인 그런 매매를 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제약의 선도주인 한미약품의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차트를 통해서 보면,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하단에서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지나고 나서 추세가 바뀌면 매매 타이밍을 여기 원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이때가 거래가 터지면서 강력한 추세 전환의 매수 진입 타이밍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은 신고가 부근에서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주 중에 선도 업종 중에 가장 선도주죠. 그러면 자, 이건 좀 전에는 제가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을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주봉일 경우에도 지금 첫 번째 여기 하단에 제가 원으로 표시한 이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스타트됐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상승이 마무리되고 조정이 온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의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을 두 번째 원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 LG화학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일봉인데요. 지금 맨 왼쪽에 첫 번째 원으로 표시한 데가 단기 고점 부분이죠. 직전 고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바닥에서 3중 바닥을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돌파,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 전환점은 뭐냐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란 원에서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여기가 전환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 이전에 1차 상승의 이후에 하락하는 시점에서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 기법은 우리 지금 현재 매매하는 데 적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의 주봉을 보신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3중 바닥을 다진 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완전히 전환점,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소위 이제 대선 테마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K라는 종목인데요. 그러면 NK라는 종목의 일봉을 보면 직전 고점에서 돌파한 이후에 바닥에서 횡보하는 기간을 상당한 부분 거치다가 지금 거의 상한가 장대 양봉으로 그대로 바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형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쪽의 매매 패턴입니다. 주가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에 추세를 돌파하는 거죠. 이렇게 추세를 돌파했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무섭다고 하죠. 따라가기가. 이런 때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면 2차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일봉을 보면서 제가 이제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봉에서는 보다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직전 고점대 부근의 주봉을 지금 한 방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제시 리버모어가 주목했던 게 전환점에서의 대량 거래, 추세를 돌파했을 때의 분할 매수 전략.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오히려 전체 비중의 40%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시세가 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에 대해서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포트 구성이라든지 비중 조절, 그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매매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8번 파산을 하고 8번 또 재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전의 승부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월가의 큰 곰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바로 오늘 살펴봤던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이 마켓 2막 2장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네요. 지금 현재 주가는 1.28% 정도의 플러스권으로 장중 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